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해방된 다음에 열사 두 분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제 누구냐? 자, 1970년 11월 달에 전태일 열사께서 청계천 평화시장 앞에서 분신 자살을 하십니다. 그 열악한 노동환경, 산업화 시대에 경제 민주화가 말살됐던 그러한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노동자들의 생존권 그런 것을 주장하시면서 분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계천 가보시면 전태일 열사의 그 동상이 앉은 모습의 좌상이죠. 좌상이 거기에 세워져 있습니다. 전태일 열사님. 자, 전태일 열사께서는 1948년생이고 1970년 11월에 분신하셨으니까 대구광역시 출신이신데요. 22살의 꽃다운 나이에 유관순 열사가 20살의 꽃다운 나이에 18살 유관순 열사께서는 1902년생 1920년에 옥사하셨으니까 18살의 꽃다운 나이에 유관순 열사께서 옥사하셨듯이 전태일 열사께서는 분신을 하신 시점이 22살 1970년 11월달 22살의 꽃다운 나이에 청계천 평화시장 앞에서 분신을 하셨습니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주장하시면서 노동자들의 삶을 삶의 획기적 변화 정도는 아니어도 정말 노동 기본 3권이 실현되고 또 노동자들이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동 환경이 조성되기를 주장하시면서 분신하신 분이 1970년 11월에 22살의 꽃다운 나이에 분신하신 전태일 열사입니다. 자, 그래서 그분의 투쟁이 한국 노동운동사에 큰 족적을 발자취를 남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분도 평화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무력을 상대방한테 위해를 가하는 무력을 사용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몸을 불태워버리는 살신성인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평화적으로 하신 거기 때문에 전태일 열사라고 칭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87학번입니다. 제가 87학번 지금부터 36년 전 1987년에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요. 그때 제가 운동권은 아니었지만은 제가 대학교 1학년 그 시절에는 대학생들은 대부분 민주화 운동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회 분위기가 그랬었습니다. 자, 전두환의 철권 통치에서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그러한 민주화 운동이 본물처럼 쏟아졌던 시기가 지금부터 36년 전 1987년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대학교 1학년이었던 1987년에 6월 10일 날 서울을 중심으로 대도시에서 60 민주항쟁 벌기대회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자, 1980년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니까 집중이 안 됩니다. 1987년 6월 10일 60 민주항쟁 대규모 벌기대회를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는데요. 하루 전인 1987년 6월 9일 연세대학교에서도 범연세인 벌기대회를 이제 개최를 하기 위해서 정문 앞에서 시위를 하는데 경찰이 체류탄을 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위대 학생들, 연세대 학생들이 교문 안쪽으로 이렇게 피신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 중에 먼저 도서관 학과의 어떤 학생이 먼저 교문 안쪽으로 피신을 하는데 그 뒤따라 피신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한열 열사입니다. 전남 화순 출신이고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연세대 경영학과 학생이었는데요. 66년생입니다. 1966년생인데 1987년에 사고를 당하셨으니까 21살의 꽃다운 나이에 또 돌아가신 분이 이한열 열사이신데요. 자, 그래서 먼저 도서관 학과의 어떤 학생이 정문 안으로 체류탄을 피해가지고 피하는데 뒤따라 피하신 분이 바로 이한열 열사이십니다. 자, 그런데 경찰이 쏜 직격탄이 정문 안으로 피신하고 있는 이한열 열사의 뒤통수를 직격탄이 명중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후두부를
크게 다치셨습니다. 그래서 쓰러지니까 먼저 피신하고 있었던 도서관학과 학생이 다시 되돌아와가지고 이한열 열사를 부축해가지고 안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두 분의 관계는 서로 일면식도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냥 범연세인 벌기대회에 같이 참여했을 뿐이고 두 분 다 경찰의 체류탄 발사를 피해가지고 정문 안으로 피신하는 상황이었는데 피신 도중에 이한열 열사께서 후두부를 뒤통수를 경찰 직격탄에 의해서 가격당하시니까 먼저 피신하고 있었던 도서관학과 어떤 학생 이름을 기억을 못하는데요. 그분이 다시 되돌아와서 이한열 열사를 부축해가지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이한열 열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뒤통수가 너무 아프다. 나 괜찮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세브란스 병원으로 후송이 됐는데요. 1시간 정도 후에 마지막으로 이한열 열사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내일 60 민주항쟁 총궐기대회에 참석해야 되는데 라는 말을 흘리시면서 혼수 상태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게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체류탄 맞으신 시점은 1987년 6월 9일 오후 한 4시 반 정도였는데요. 그래서 후송이 되셨는데 연대 세브란스로 1시간쯤 후인 오후 한 5시 반쯤에 마지막 말씀이 내일 60 민주항쟁 총궐기대회에 참석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힘이 빠지시면서 혼수 상태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6일이 지난 1987년 7월 5일에 사망하십니다. 혼수 상태가 26일 정도 진행이 되셨다가 7월 5일에 사망하셨고요. 자, 그래서 그게 기폭제가 돼가지고 60 민주항쟁 총궐기대가 총궐기대회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그때 저도 대학생으로 서울 소재 대학의 재학생으로서 저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전국 대부분의 대학의 대학생분들이 그 60 민주항쟁에 대규모로 참가했었고요. 일반 시민들도 엄청나게 참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른바 60 민주항쟁입니다. 1987년, 지금부터 36년 전 1987년에 60 민주항쟁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고, 그 당시에 그것의 중심에는 명동성당이 있었습니다. 시위대들이 명동성당으로 들어가면 경찰도 전두환 철권 통치하에서도 경찰들, 전투 경찰들도 함부로 명동성당은 성역화되어 있다시피 했기 때문에 명동성당으로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일종의 신성 불가침 구역 비슷해서 시위대들이 명동성당에서 농성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 결과 60 민주항쟁의 그 결과 드디어 6월 29일 날 6.29 선언을 합니다. 전두환 정권의 말기인데요. 그 당시에 민정당 총재였던 전두환의 후계자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이 민정당 총재 시절에 6.29 선언을 합니다.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6.29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두환은 통일주체 국민회 이런 체육관 선거에 의해서 당선이 돼서 정권의 정통성이 없는데요. 노태우 전 대통령도 그런 식으로 대통령에 당선이 되려고 시도했는데 민주화 운동의 60 민주항쟁의 그 결과로서 이제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뽑는,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6.29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29 선언 직후에 노태우 그 당시에 6.29 선언자도 이한열 열사가 혼수 상태에 들어가 있는 연대 세브란스에 문병을 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은 7월 5일 날 이한열 열사께서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60 민주항쟁의 기폭제가 됐었던 이한열 열사님의 그러한 그 투쟁, 이게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사건입니다. 1966년생이시고 1987년에 돌아가셨으니까 21살의 꽃다운 나이로 돌아가신 연세대 경영학과 재학생이셨던 이한열 열사님, 이분도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셨기 때문에
의사가 아니라 열사입니다. 열사. 무력을 사용하면은 의사고, 평화적으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시위를 하면은 열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광복 78주년을 맞이해서 의사와 열사의 차이점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서, 즉 의사는 총기든 폭탄이든 무력을 사용한 경우가 의사고, 그에 반해서 평화적으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하면은 열사라고 말씀드리면서, 대표적인 안중근 의사님, 윤봉길 의사님, 이봉창 의사님, 나석주 의사님, 백정기 의사님, 그 다음에 평화적으로 시위하셔서 열사이신 유관순 열사님, 그 다음에 전태일 열사님, 이한열 열사님 등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안중근 의사님의 유해가 하루빨리 찾아져서 서울시 용산구 효창공원 3의사 묘역에 안장이 되셔가지고 이제 4의사 묘역으로 확대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민족의 영웅이신 안중근 의사님, 자, 중국인들의 속담에 등장한 것처럼 혁명을 하려거든 순원처럼 하고 산의 대장부가 되려거든 안중근처럼 해라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위대한 업적을 남기신 분이 한국 독립운동사의 위대한 발자취 족적을 남기신 안중근 의사님에 관하여 이제 안중근 의사님의 유해가 하루빨리 찾아져서 우리 조국에 묻히시길 빌겠습니다. 안 의사님의 유언대로 안 의사님께서 1910년 3월 26일에 순국 가시기 직전에 유언을 남기셨다고 소개해드렸는데요. 내가 죽거든 하얼빈 공원에 묻었다가 조국이 광복하는 날, 조국이 일제로부터 해방되는 날, 조국이 다시 빛을 찾은 날, 빛 광자, 회복할 복자, 광복이죠. 조국이 다시 빛을 찾은 날, 해방된 날, 나의 유해를 조국에 옮겨달라라는 유언을 하신 지 벌써 113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이 흘렀고, 조국이 빛을 찾은 지, 광복한 지 78년이 됐는데도 아직 안중근 의사님의 유해를 못 찾아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자, 안중근 의사님을 취조했었던 일본의 미조부치 타카오 검사마저도 안 의사를 그렇게 격창을 했습니다. 검사라는 것은 안중근 의사님, 일본 입장에서는 안중근 의사님이 테러리스트로 보는 거지 않습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사형을 이제 선고시키기 위해서, 사형 판결을 받기 위해서 검사 입장에서는 공소 사실을 입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직분을 수행했던 그 안 의사를 사형 선고를 시키는 게 업무였던 그 안중근 의사님을 취조했던 일본의 미조부치 타카오 검사마저도 안 의사를 이렇게 격찬했습니다. 내가 만나본 사람 중에 안 의사처럼 위대한 인물은 만나본 적이 없다. 안 의사처럼 위대한 인물은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라고 할 정도로 안 의사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안 의사님 유해가 하루빨리 찾아져서 우리 서울시 용산구 효창공원에 안장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자, 시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10시 24분입니다. 현재 2023년 8월 15일 광복절, 광복 78주년 밤 10시 24분입니다. 지금까지 약 1시간 이상 찍은 것 같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촬영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광복 78주년을 맞이해서 의사와 열사의 차이를 소개해 드리면서 위대한 의사님들, 또 위대한 열사님들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위대하신 순국 선열들께서 계셨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나라로 성장, 발전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광복 78주년을 맞이해서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광장을 배경으로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이었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3년 4개월이 된 시점입니다. 자, 2020년 4월 16일에 유튜브를 시작해서 오늘 자, 이제 버스가 지나가는 엔진 소리 때문에 안 들리셨을 것 같아서요. 제가 2020년 4월 16일에 유튜브를 시작해서 오늘 2023년 8월 15일 유튜브를 시작한 지 딱 3년 4개월이 됐습니다. 1217일 동안 오늘 유튜브 영상 1000번째를 촬영을 했습니다. 자, 유튜브 영상 1000번째, 1217일 동안 1000개의 유튜브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평균적으로 1.2일에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평균적으로 1.2일에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저 자신의 그 열정과 그러한 열정이죠, 열정에 제 스스로 저의 열정에 찬사를 보내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저의 유튜브 영상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촬영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 1000번째와 1001번째 두 개의 영상으로 분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제 스마트폰은 한 45분 정도 찍으면 자동으로 새로운 파일이 생성되기 때문에 1시간 반 정도 촬영이기 때문에 2개 또는 3개 파일로 생성됐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광복 78주년인 오늘 8월 15일 광복절이고요. 영화 오펜하이머가 개봉된 날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면서 촬영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이여 영원하라 화이팅!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올림픽공원의 정문 역할을 하는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광장에서 평화의 문의 휘황찬란한 조명을 배경으로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이었습니다. 자, 반대 방향 롯데월드타워입니다. 서쪽 방향 전방 1km 정도 지점에 롯데월드타워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롯데월드타워가 보이고요. 자, 이곳은 몽촌 토성역입니다. 지하철 8호선 몽촌 토성역 1번 출구입니다. 평화의 문이라고 적혔습니다. 몽촌 토성 괄호하고 평화의 문 몽촌 토성 1번 출구에서 지금까지 촬영했고요. 자, 이곳이 몽촌 토성역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자, 서쪽 방향 롯데월드타워, 그 다음에 동쪽 방향 올림픽공원의 평화의 문입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